네, 안녕하세요. 놀곰입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빗썸 화면에서 보고 있고요. 매일매일 3만원씩 매수하는 컨텐츠 역시나 오늘도 매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수 금액은 526만원 되겠고요.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3%, 총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7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개의치 않고 매일매일 3만원씩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네, 외신 22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해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이런 전쟁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의 대폭 악화를 수반했다. 그래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고요. 러시아 증시가 전일 대비 13% 급락했고요. 유럽 증시 동반 하락, 그리고 시장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자산 시장들이 다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쿄, 일본 주식 시장에서 니케이 지수 평균 주가가 전일 대비 600엔 하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비트코인도 역시나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자산들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 비트코인만 이 어떤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서 살아남는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좀 버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충돌 및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서구의 경제 제재가 아마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러시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보복 조치를 좀 하겠죠. 천연가스나 원유 등의 공급 부족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요새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으려고 하면 기름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죠? 휘발유 가격이나 뭐 경유 다 비쌉니다. 전부 다 비싸고,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그런 상태죠. 원유 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 모두 다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물가들이 전부 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경제는 계속 안 좋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도저도 못하고 금리 인상도 못하고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유동성 자금을 계속 풀어놓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한다, 언제 한다 라고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하고, 뭐 계속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자산시장이 내려갈 거다,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우려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시장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시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뭐 위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언젠가 다시 러시아발 어떤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좀 종식되고 그 다음에 시장 안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후오비 그룹의 대형 암호화폐 공동 창설자인 두 쥔이 과거 트렌드 사이클로 볼 때 현재는 베어 하락장의 초입에 불과할 수 있다. 아직 하락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비트코인의 불장은 2024년까지 기다려야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일부 긍정적인,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과 동의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시장은 워낙에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뭐 2024년까지 하락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텔, 여러분들 인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나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들 중에 보면은 어떤 메인보드,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는 CPU,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 제조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업체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공식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사는 독자적인 비트코인 마이닝 기기의 생산을 개시할 방침을 표명을 했는데요. 초판의 산출 능력이 40테라해시, 비트메인 등 경쟁사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환경 부하를 고려해서 에너지 효율성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채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비트메인에서 만든 채굴기보다는 채굴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전기를 좀 덜 잡아먹는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인텔사에서도 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채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성, 그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그냥 이런 사업에 발을 들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봅니다. 인투더블록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가격 하락에 동요하지 않았다. 반면에 단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혀 팔지 않았고요. 반면에 1년 이하로 단기로 투자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코인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투자자들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뉴스가 되겠고요. 자, 다음 뉴스 봅니다. 3에로 캐피탈 CEO 투자자들이 이번 주기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보고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해온 대형 비트코인 투자자 대다수는 시중의 강력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추가로 보유 축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의 어떤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 투자자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KB, 우리나라 KB 자산운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디지털 자산 ETF 서비스를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TF 서비스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KB 자산운용이 21일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ETF 등을 런칭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규제가 완화될 때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확정될 즈음 해가지고 그거에 발맞춰서 바로 이 암호화폐 ETF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나 잘 풀어져 나갈 거라는 예상인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와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이 KB 자산운용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은 사실상 큰 돈을 벌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냐면 선두주자가 되어야지 초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6년 반 만에 깨어난 이더리움 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의 지갑이 다른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6년 반 만에. 그래서 6년 반 전에
6년 반 전에 이 사람은 투자금이 얼마였냐면 278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278만원. 그런데 지금 6년 반 만에 이게 얼마가 됐어요? 64억 원이 됐습니다. 64억 원. 수익률은 22만 799%. 이런 주인공이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장투하셔서 저가의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는 그런 심장만 되신다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 의원 등 비트코인 법정 통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전 의원들은 20일 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하는 법안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상은 미국 그 주정부의 헌법상에 이 달러화가 아닌 다른 화폐는 법정 통화가 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별도의 그 법정화폐를 만드는 것은 불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어려운 법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 이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비트코인 시장이 얼마나 핫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건지 이런 점에서, 이런 뉴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빨리, 어떤 주인가요? 애리조나주인가요? 네, 맞네요. 애리조나주에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정부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조금의 변화라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가고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막을 수 없는 시장, 그죠? 인터넷과 같은 그런 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파인더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르다노 에이다 2025년 말까지 8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일 비인 크립토는 전문가들이 카르다노 에이다의 가격이 2025년 말까지 8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능력 덕분에 블록체인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2021년 9월 이후 카르다노 에이다 네트워크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전체 그 암호화폐 설문조사에 참여한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2025년 말까지 에이다 평가 자산의 가격이 8.18달러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 9,000원 좀 넘겠죠. 거의 9,500원 정도, 한 만원 가까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전달을 드리고요. 자, 카르다노 에이다 또 관련된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개발된 코인 3위 안에 진입을 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많이 개발된, 가장 많이 발전한 그런 코인 중에 1위는 솔라나, 2위는 이더리움, 3위가 카르다노 에이다, 4위가 폴카닷, 5위가 코스모스, 6위가 루나코인이라고 불리는 테라, 7위가 아발란체, 8위가 폴리곤, 9위가 팬텀이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의 발전이 좀 많은 이런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한번 전해드려 봤고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0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상태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37,600달러 정도 되고요. 도미넌스는 39.66%로
2% 언더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오늘 비트코인 2.4%의 김치 프리미엄이 껴져 있네요. 왜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은 안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4%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70%, 숏 포지션 30%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소식도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